네, 미래에서 오신 분입니다. 2332년 6월 3일 16시 4분. 로마에서 오신 분이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를 쭉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성이 지금 어센던트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되고요. 화성은 역행 중이지만 일단은 이아웃에서 어버전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정갈 자리에서 화성이 어버전하면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조인트 도모사일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갈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성이 화성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주인된 화성이 자리를 비웠다. 타격이 크죠. 그리고 달이 위치한 자리에서는 수성이죠. 왜냐면 수성 익절, 수성 룰러, 수성 페이스예요. 수성입니다. 그럼 수성은 어디 있냐? 칠하우스 황소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태양은 룰러가 수성입니다. 그리고 트리플리시스도 수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성이 또 잘못했네요. 근데 태양의 자리에서 룰러십인 수성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포르투나 보겠습니다. 포르투나는요, 지금 금성이 텀 룰러는 강의 전 미리 손수건 준비해 둡시다. 네, 안서럴 할 준비를 또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토성이에요, 토성. 토성이네요.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토성도 다시 알무트님 수성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 차트에서 권력의 흐름, 힘의 흐름을 보면요. 달은 수성에 넘어갑니다. 태양도 수성에게 넘어갑니다. 수성의 자리에서 알무트는 금성이네요. 금성과 달 두 개가 되거든요. 근데 낮의 차트임으로 금성이 먼저 우선순위가 됩니다. 금성의 부분, 그리고 화성이 위치한 자리에서는 다시 또 목성이 되죠. 목성도 다시 금성에게 넘어가고 금성은 화성이 돼요. 그러면은 토, 목, 태, 화성, 태양, 화성과 태양인데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또 화성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형식이 되죠. 즉 이런 경우는 이게 힘이 돌고 돌아요. 화성은 목성에게, 목성은 다시 금성에게, 금성은 또 다시 화성에게, 이렇게 해서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다 끊겼어요. 힘이 끊겼어요. 이런 경우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서로 아스펙트를 맺거나 아니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힘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삶이 힘들게, 힘들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무탈무탈해요. 딱히 건강 나쁜 데도 없고, 그렇다고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힘의 흐름에 뚝뚝 막혀 있고, 화성도 어센던트에 대해서 오버전이고, 수성은 달을 쓸 수 있는데, 태양에 대해서는 어버전하고 있고, 금성은 또 수성에 대해서 어버전하고 있고, 어센던트 어버전하고 있고, 그리고 화성이랑 금성은, 네, 화성이 금성을 다스릴 수 있기는 하네요. 자, 그렇다면, 네, 환희씨님 어서오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태양을 먼저 봅니다. 태양, 어버전하죠. 태양은요, 명예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바람, 자신의 이상향, 즉, 자신의 이상향을 이룰 수 없다. 좌초된다. 그런 거죠. 원래 자신의 이상향을 좇아서 그거를 현실에까지 방영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갈 때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이상대로,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고 연애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아이 낳아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현실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뭐 어떻게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려고 하면서 발등 위에 놓여있는 그 불덩이는 보질 못해요.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태양이 상태가 이렇게 좀 하고 힘의 균형에서 깨져 있으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바람이나 신념이나 이상 철학 등을 실제 삶에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거를 선호하고 신념하고 관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요. 자신의 뜻, 자신의 신념, 자신의 철학관 그런 게 이렇게는 없어요. 철학관이 없다고 해서 뭐 사람이 뭐 이제 뭐 너무 가볍다 뭐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진지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철시키기 힘든 거죠, 스스로.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 안 이루어지고요. 힘들어요. 좀 방황도 많이 할 거고요. 그나마 하우스상으로 좋은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 거는 수성, 목성, 얘네랑 토성이랑 달이에요. 다른 수성을 따르고 10하우스는 태양이네요. 10하우스는 지금 MC가 태양 자리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공공의, 공직의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겠지만 글쎄요. 잘 될까요? 잘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포르투나 기준으로도 잠깐 살펴보면요. 화성은 다행히 포르투나 기준으로 11하우스에 있어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포르투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쁜 상황에 놓여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수성, 목성 같은 경우에도 4하우스로 바뀌니까 이제 홀사인 7하우스, 포르투나 기준 4하우스로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판단합니다. 대신에 토성이랑 다른 어센던트 기준으로 자신들의 역량은 괜찮은데 포르투나 기준으로 8하우스인 11하우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로 그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럼 기회적인 접근면에서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처녀달이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깐깐함, 세심함, 꼼꼼함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결벽도 있겠죠. 왜냐면 달이랑 수성이 어떤 거든 물들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백지 상태의 그런 행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달이랑 수성이 저렇게 지표로 같이 엮여 있으면 이 사람은 좀 결벽증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깔끔 좀 많이 떨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알무텐은 뭘까? 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제 경우에는 알무텐이 수성이랑요, 화성, 얘네들로 지금 좁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수성, 화성.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성, 화성이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알무텐, 차트. 아이고, 여기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조금만 풀을게요. 디스플레이 캡처. 아이고, 이거를 맞추고 수동. 됐네요. 저는 수성이랑 화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토성, 화성, 그리고 수성이에요. 맞죠? 수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토탈 스코어까지 따지면은 누가 될까요? 수성이죠.
의외로 금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근데 점수 배분은요, 지금 요 액시덴탈 스코어에서 다시 점수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성은 일단은 12, 11, 10, 10점이 더해지네요. 10점이 더해지니까 29점. 일단 1등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12, 11, 19, 8점 더해져요. 액시덴탈 스코어에서 14점이 아니라요. 8점이 더해져요. 8점인데 하우스 스코어에서 여기 보시면 8점이 더해지는데요. 여기 지금 아워 룰러, 시간의 룰러까지 더해져서 14점이 더해져서 다른 14점이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금성은 6하우스 있어요. 금성이 지금 잘못 나왔어요. 금성은요, 하우스가 10점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6하우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6하우스인데 지금 이게 고려를 해준 것 같아요. 3도루를 지금 고려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금성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빠이 43, 3점. 액시덴탈 스코어에서 3점을 주고요. 네. 액시덴탈 스코어에서 3점. 하우스 룰러 3점, 하우스 스코어 3점, 데이 룰러 7점에서 10점 줍니다. 그럼 액시덴탈 10점이니까 금성 20점이죠. 태양 패스하고 화성도 4점을 줍니다. 화성은 4점 줘요. 근데 6점씩이나 주네요. 저는 4점 줍니다. 4점. 그래서 액시덴탈 4점, 15점이요. 목성, 그리고 토성 8점이요. 토성 8점이죠. 토성 8점이니까 네, 그대로 들어갔네요. 토성은 8점 그대로 들어갔어요. 22점. 즉 수성이 가장 1바고요. 그 다음에 토성이네요. 수성인데 네, 수성이 7하우스에 잘 위치해 있고 목성이랑 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흉성인 화성으로부터 피하고 있고 토성과 길각입니다. 그러면은 알무텐의 상태는 네, 그럭저럭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목성과 함께하고 금성인 길성이 다스리는 별자리 위치에 있고 7하우스고 포르투나 기준으로도 앵글 4하우스, 어센던트 기준 앵글 7하우스, 그리고 토성, 네, 흉성으로부터 길가, 그리고 길성으로부터 길가, 그리고 길성의 텀, 길성의 별자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좋네요. 알무텐은 좋게 잘 위치해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의 어려움과 이 사람의 힘듦은 어센던트 룰러인 화성이 어센던트에 대해서 어버전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어렵나요? 제 딴에는 이제 좀 열심히 설명은 드리는데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런 제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가장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봐야 할 게 많아요. 봐야 할 게 하우스의 뭐 위치도 보고 별자리 상태도 보고 뭐 그 관련된 행성들은 또 어떤지, 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등등등등 굉장히 봐야 될 게 많아요.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쓸데없이 까다로워. 차트의 해석은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줄을 이루면서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성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센던트가 전갈자리예요. 겉보기에는 좀 많이
이렇게 어둑어둑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센던트가 전갈이고요. 포르투나가 위치한 별자리가 물병이네요. 저랑 좀 비슷하니까 제 경우를 살짝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대체로는 조금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타입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하거나 좀 밝은 이미지. 혹은 되게 까칠하고 둘 중 하나겠네요. 좀 밝을 수가 있나? 밝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깐깐해 보이는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왜냐면은 목성이 다스리는 별자리에 수성에 들어있는 행성들이 지금 각들을 좀 강하게 보내고 있어요, 화성에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깐깐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해 보이고 깐깐해 보이고 좀 좋게 말하면 지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태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신의 신념이나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다른 이제 수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심한 부분 이제 손재주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성의 별자리는 황소 자리에 수성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게 손재주가 좋을 수 있나? 근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있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변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르투나는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이미지인데요. 토성은 되게 딱딱해요, 이미지가.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좀 이제 사회적으로 그 공적이거나 이제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토성처럼 좀 중후한 톤 그리고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토성이 일단은 포르투나의 로드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포르투나에 대해서 지금 각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행성이 5분의에서는 태양이네요. 태양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토성이네. 아, 토성은 못 보내는구나. 근데 그럼 태양밖에 없네요. 태양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태양에 좀 관대한 느낌 그리고 좀 이렇게 태양이 좀 이렇게 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겉보기 이미지에서는 좀 딱딱한데 살짝 포부가 있어 보이는 넉 이제 목성 특유의 넉살이랑요 토성 특유의 넉살이랑 좀 달라요. 목성이랑 태양이 만나면요 좀 되게 거만한 대부의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넉살이나 아니면 되게 늙은데 호탕하고 좀 이렇게 그 얼굴에 윤기 자르르 흐르는 그런 분들이 가지는 호탕함 넉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토성은 그런 부분이랑 좀 다르게 좀 그 더 가라앉은 느낌 있죠. 네, 맞아요. 부티 넉살. 아, 표현 잘하셨다. 부티 넉살, 부티 넉살. 근데 토성은 좀 많이 절제된 느낌. 거기에 수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깐깐해 보이는. 그러나 그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좀 그 뭐 이렇게 마음이 뭔가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태양 때문에 마음이 좁아 보이지는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신사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되게 표현하기 힘들다. 아니에요. 토성은 스님은 아닙니다. 스님은 아닌데요. 지닐 수 있는 느낌이라면 약간 신사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 염소 자리 가지는 그 특유의 그 신사적인 느낌 있잖아요. 올블랙 수트 딱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그런 느낌에서 우러나오는 약간의 신사적인 느낌인데 거기서
블랙을 빼고요. 그런 느낌만 가지고 토성에 그 태양을 더해봐요. 태양에 약간 좀 관대한 느낌을 살짝 얹으면요. 신사면서 좀 똑부러지고, 네, 유들유들한 매너남인데, 유들유들하기까지는 어려워요. 왜냐면 수성이랑 토성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들유들하다기보다는 살짝 깐깐한, 살짝 거친, 화성 느낌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어센던트가 화성이니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의 그 살집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마르지는 않은, 그러나 너무 찌지도 않은, 딱 그냥 적당한 정도의, 적당한 키에 살짝 깐깐해 보이는 그런 매너남의 이미지를 가진, 네, 대충 그런 타입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사람이면은 이미 딱 보이죠. 그 사람들의 신념이나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 관철시키기 좀 힘들다는 거. 이미 그 딱 느낌적으로 오지 않나요? 대충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을 해본다면 대충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네. 이게 굉장히 별자리가 어려운 이유가, 점성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추상적인 거가 좀 많이 강하게 들어가요. 이 추상적인 부분을 얼마나 이제 정돈하고 정갈하게 그거를 재단을 해서 일률적인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게끔 기법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 지에 이런 부분들이 점성술사들이 하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못 됩니다. 저는 그렇게 차트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적중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적중률 뭐 좋은 게 좋긴 하겠지만 적중률 그러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맞추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잠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울로라고 해봐야 좋은 운 들어오고 나쁜 운 들어오고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먹기 따름이거든요. 나쁜 운 들어와도 그 사람이 아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뭐 내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아 정말 뒤질 것 같아 아 정말 힘들어 아 정말 끔찍해 뭐 좋은 일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차트로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차트가 보여주진 않아요. 즉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철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건 차트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그냥 단순히 차트만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짜맞추고 저렇게 짜맞추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떻게 될 거고 나중에 뭐 몇 년도에 성공하고 얼마를 벌 거고 뭐 연애는 어떻게 할 거고 따져서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해도 정작 그 사람이 아니야, 난 불행해. 난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잘 산 걸까요? 잘 못 산 걸까요? 이거를 차트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운명이 틀어져요. 네,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운명이 틀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차라리 맞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차트가 놀아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인가요?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직접 백지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행복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이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자기 인생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게 살더라도 뭐 어떻게 살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면은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도 좋긴 해요.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도움은 되는데 거기에 매이는 게 싫거든요. 보면은 다 매여요. 막 그 게장 마이 그런가요? 아, 그 있어요. 막, 보면은, 그 커플 궁합도 막 보시잖아요.
너랑 나는 이런 관계야. 뭐, 뭐, 남화 여금? 뭐, 여금, 남금 여화? 아니, 뭐, 남금 여화? 남화 여금? 뭐, 남, 뭐, 무슨 이상한 조합들 많잖아요. 뭐, 남금 여달인가, 뭐, 등등등등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는데, 그런 조합들을 가지고, 네, 맞아요. 남화 여상선 막 이런 거 가지고, 너랑 나랑 궁합은 이렇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막 그럴 때, 그거 왜 따져요? 아니, 궁금한 건 이해는 가요.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근데 이거를 차트까지 들먹이면서, 너랑 나는 궁합이 좋대. 너랑 나랑 궁합이 안 좋대. 궁합 안 좋은 거면, 안 좋으면, 안 사귈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귈 거잖아요. 그래도 좋으니까, 콩깍지 씌웠으니까, 이쁜 사랑 할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따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차트까지 이렇게 열어보면서, 그 사람과 내가 잘 맞는다는 거를 확신하고 싶어서 그렇게 들춰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차트를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내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게 어느 정도 내재 심리로 깔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랑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굳이 차트를 열어보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들걸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사람이랑 잘 맞고 뭐 그녀랑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궁합을 왜 따져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만족감 느끼고 있는데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내재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차 차트를 열어보면서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 그런 부분들.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안타, 안타까움이 좀 많이 섞여 들어가요. 또 뭐 이제 뭐 차트 하면서 뭐 또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제 뭐 차트 열어보고서 그렇게 하는데 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요. 이게 점성학에서 지켜야 되는 불문율 중 하나예요. 천기누설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열어볼 권리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자기가 개입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부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 정말 그 제 인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좀 느낌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와중에 차트를 열어보고 하늘에게 이제 그거를 구해서 아, 이 사람의 이제 차트는 이런 식이구나 해서 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담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차트를 좋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너 이래, 너 돈 못 벌 거고 뭐 돈 어떻게 될 거고 뭐 연애 이럴 거고 연애 뭐 이럴 거고 직업 뭐 할 거고 직업 안 맞아 지금 하는 거 때려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돈을 주면서까지 봐요. 궁금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돈 주고 봤어요. 뭐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궁금하니까 호기심을 해소할 권리는 그들에게 충분히 있으니까. 대신에 그 사람들이 이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차트를 배우고 차트를 열어보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자기 걸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 걸 열어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막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는 거랑 절대적 지표로 맹신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맹신은 좋지 않아요. 근데 수단도 수단 나름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요. 얘는 가릴 필요가 있어요. 목적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차트를 여는 이유, 이 차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유,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떤 타입이고 뭐 어떤 그런 건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그 사람에게 말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선입견으로 아, 이 사람은 이러니까 말아야지 이렇게 그냥 문을 닫아버릴 건가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수많은 잠재적인 부분들이 있고 차트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트는 한 번 해석으로 다 말해주지 않아요. 차트는요, 진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골이에요. 진국이에요. 그냥 우리고 또 우리면 우릴수록 그만큼 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 차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그냥 될 때마다 열어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씨를 뿌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합이든,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든, 좋은 운이 있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자기가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뤄놓은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땅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그거를 걷어서 수확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던 그거를 다시 되팔아가지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더 크게 번창을 시키든 어쨌든 종자씨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종자씨마저도 구하려는 노력 그리고 심으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자신에게 왔을 때 그걸 자기 그냥 덥석 이렇게 받아먹는 것처럼 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너무 아쉬워요. 저도 그렇게 능동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저도 때때로 아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바라봤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맞아요. 카페에 그 어느 분께서 올리셨던 것처럼 신은 냉장고를 고쳐주지 않아요. 냉장고가 망가져서 뭐가 망가져서 신이셔 이걸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주지 않아요. 네, 절대 고쳐주지 않아요. 고치는 건 제 몫이에요. 제 몫이고, 고쳤을 때 이게 잘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 고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잘 구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신이나 차트, 이런 것들이 관여가 돼서 이제 뭐 이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신의 은총이다, 뭐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뭐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 은혜다, 뭐 이런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전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행성들이 이제 좋은 각을 맺고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 불교인 사람들은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자신의 업식이 소멸되었기 대한 것도 있고 뭐 자신의 정성과 그런 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신이든 뭐 점성술이든 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자신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밑저에 깔리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자체를 봐야 해요. 그것들을 차트는 말해주는 거지 차트가 그거를 가지고 고쳐주거나 그렇게 뭔가 해주지 않아요. 네. 처음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런 거. 차트는 이런 부분들을 말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차트 해석? 차트 해석 못해도 상관없어요. 차트 해석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차트 해석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뭐 해서 이제 뭐 그냥 이제 현업 전성가로 뛰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차트 해석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면은 정말 다행인데 그냥 그 사람의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이제 이건 아니거든요.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해준다. 글쎄요. 이제 그 점성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종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돈을 받고 하는 거는 구업을 쌓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된 후에 나중에 정이 안 된다면은 하늘의 뜻이 허락할 때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이제 현업 정성가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트를. 사람의 운명이 장난이에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게 무시는 못하는 게요. 틀리던 맞던 잘못 해석을 하던 어떻게 해석을 하던 대충 일관성 있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거의 맞아요. 정말 해석을 못해도요. 최소한 이 정도만큼의 보장은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말만 툭 던져요. 너 이래.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나요? 때때로 사실을 말해주는 게 좋은 때가 있고요.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은 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좋지 않은 때는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거짓을 고해서도 안 되겠죠. 차라리 그때는 차트를 안 보고 차트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안다고 해도 그냥 말을 하지 말아요.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때가 됐을 때, 시기가 됐을 때,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도 준비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실과 사실을 말해준다면 그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정말 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제가 너무 이제 하면서 열변을 토로해 버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점성술은 그래요. 이제 정신 바짝 드신. 아니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그래요. 이게 사주도 그렇고요. 점성학도 그렇고 얘네들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방송 시작이라뇨.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 아닙니다. 이제 11시에요, 11시. 2시간이라뇨. 아니에요, 저 자야 돼요. 네, 하여튼, 차트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 네. 논의 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